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우리 국민은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응어리, 한 이런 정서도 많이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나라를 잃고 격분해했고 그것이 응어리로 한으로 많이 남은 선열들이 계셨습니다. 그 한을 떨쳐버리고 응어리를 풀려고 독립 애국 열사 선열분들이 국내에 있는 온 국민과 함께 만세 소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들이대고 피를 보는 6.25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한으로 남고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사 독재 정권이 많은 국민들에게 한과 응어리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한과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학생들이 아스팔트로 뛰쳐나가 자유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런 정서로 보릿고개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아리랑이 담고 있는 노랫말에 같이 못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민족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양극화라고 하는 한이 맺힌, 응어리가 맺힌 공동체의 일부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가 남겨놓은 하나의 잘못입니다.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개인이 제도 안에서 나고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의 연약한 공동체로 남아있다고 폄하하기에는 우리는 분배의 과정에서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과 자본과 소득의 축적 과정에서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과 응어리로 남아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한을 남기는 정치, 응어리를 남기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삶을
내 자식한테는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양극화된 사회에서 하위 계층으로 살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은 상대적일 수도 있고 절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는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나 상대적인 행복을 배제하기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자식을 자신이 경제적인 독립이나 자식을 낳아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열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자식을 낳기 부담스러운 거죠. 저출산의 요인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서가. 일자리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지역 불균형,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양극화, 소득과 자산과 자본의 양극화. 그래서 20년 동안 400조를 쏟아부어도 복합출산율이 1% 이상 줄어드는. 노무현 대통령님 2004년도에 1.78%대의 복합출산율이 2024년도 0.7%로 내려오는, 1%나 빠지는. 이 정서는 단순히 어떤 이벤트식 경제 복지 행위로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해소해야 될 것이 정치권이 올바르게 서고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도자가 올바르야 됩니다. 본인이 평등하게 솔선수범하고 국정을 운영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은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응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운영하는 듯하게 보이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가 되는 사람만 보호하고 나머지 국민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적으로 보고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부역자들, 그분들이 국민한테 남겨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한입니다. 응어리고. 이태원 참사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이 한을 못 풀고 갔어요. 아직도 저는 영혼이 거리에서 떠돌고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하고 분해서 이승을 못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풀어주는 행위를 했나요? 정부에서? 지도자는 했습니까? 리본에 근조라는 말도 쓰지 않고 영정사진 없는 주무식장,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다 한으로 남는 겁니다. 응어리로 남고.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셨어요? 국민들이 자꾸 한이 쌓여가면 결국은 그거를 국민들은 풀어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이 뭘까요? 본인은 스스로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국민이 갖고 있는 역사 속의 한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정치를 하셔야 되고, 현재에 혹시나 쌓여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풀어가야 되고, 앞으로는 쌓이지 않게, 한과 응어리가 쌓이지 않게 정치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한과 응어리가 계속 쌓아가는 정치, 모든 국가기관을 자신의 사립기관처럼 운용을 하면서 자신의 일가만 보호하는 그런 정치가 국민의 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검사 집단, 검찰, 사법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모든 국가기관이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될 국가기관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한만 남기고 있어요. 응어리만 남기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응어리를 푸는 대금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갈 곳 없는 서민과 국민들은 그 스산한 거리에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듬어주고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둥지로 안내하는 거고,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내모는 정치, 나와 다르면 적이고 내모는 정치, 또 다른 업을 쌓고 한을 쌓고 응어리를 쌓는 겁니다. 자기가 쏜 화살이 5년 후, 짧게는 1년 후 자신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시나요? 국민과 서민들이, 자영업자, 어려운 기업들이 지쳐가는 게 아니라 한이 맺혀가는 게 저는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한과 응어리가 쌓여있는 국민, 그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도 총수 일가 위주, 정치도 자신의 가족 위주. 우리 선열들이 바라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동행하는 국민, 나라. 저는 요번에 삼성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경영의 한 기법이라고 보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사주를 매각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올라가요.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16조 원의 재산을 상속을 했죠. 미술품이나 이런 좀 문화유적 이런 부분 한 1조 원은 기부를 하셨지만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어요. 상속세가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냈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담보가 주식 담보가 됐지만 주식이 반토막이 나니까, 담보 비율이 적어지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기시감이 있다 이거죠. 배당을 많이 하지 않고 그렇게 유보금을 쌓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결국은 성장 동력을 잃어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형태로 이익금을 그렇게 처리해야 한다? 그런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식을 사겠습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주식을 올려놓으면 내재 가치가 충실하지 않은 기업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올려놨다고 해서 그 주식이 다시 그 자리를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시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시는 지도자들이 그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니까 경제도 왜곡된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국민을 향해서 쓰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셔야지. 야당 없는 여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독재 아니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당이 없었으면 하시는 거야? 야당은 파트너예요. 국정을 같이 협의할. 근데 야당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그거는 국회를 인정 안 한다는 거. 국민을 인정 안 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야당 대표를 다 사법선상에 올려놓고 본인은 너무나 많은 사법적 의혹이 쌓여가고 있잖아요. 본인과 아내와 일가가. 그러면서 상대 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을 남기지 마라. 응어리를 남기지 마라. 정치를 하시고 국정을 운영하실 때 국민과 파트너한테 너무 많은 한과 응어리를 남기면 패국망신, 결국은 자신의 일가도 다 패가망신하는 거야. 그게 세상사 이치. 그리고 국가가 올바른 생태계가 갖고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풀어나가면서 국민이 과거에 가졌던 한이 무엇인가, 그거를 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갖고 있는 응어리는 무엇인가. 양극화라고 하신다면서요. 2년 반은 양극화 해결한다면서요. 양극화 응어리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라니까. 왜 야당 대표를 못 죽여서 안달해요, 계속.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본인도 정치를 이제 2년 반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생길
한과 응어리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가는 정치, 그런 걸 희망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담화, 독설, 담화가 아니라 독설, 또 다른 한을 낳는 독설.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되짚어 보세요. 이 시간에도 계속 어려운 국민과 낙오된 국민은 한이 쌓여가고 응어리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풀어나가는 정치를 하셔야 돼요. 민생을 위해서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손길이 닿은 게 있습니까? 법률 하나? 상대 정적 죽이기, 그것도 같은 당 내에 있는 또 정적 죽이기, 뭐 이런 식의 정치만 계속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세계는 급변하고 경제는 새로운 대변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물한 개구리에서 뭐 하시는 건가 모르겠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회를 희망을 합니다. 이번 주도 내일이면 중반에 들어가는데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가 있잖아요. 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원하는 게 뭔가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